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런 위반 건축물인데 여러분이 살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안녕하세요. 용주주TV 강용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 건축물 사도 되나 안 되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연을 좀 올리셨는데 내년에 건물을 매수할 계획이 있으신 분이 카페에 글을 남기셨어요. 나름 이분은 대지 평수 60평 이상, 방 개수 15개 이상, 13억 이하, 2010년도 이후 건물, 이런 기준으로 물건을 찾고 계신대요. 근데 건축물 대장을 봤더니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방 숫자와 실제 건물의 숫자가 차이가 많이 나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개 중에 8개는 다르더라,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시나 봐요. 그래서 강제이행금도 걱정이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고, 수익률이 좀 마음에 들어서 살려고 가보면 상가로 돼 있는데 주택으로 변경돼서 세를 놓고 있더라, 이런 거죠. 실제는 상가인데 실제 거주하는 거는 주택으로 거주하더라.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이제 불법인 부분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의견을 물으신 거예요. 일단은 불법 건축물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10개 중에 8개가 지금 그렇다는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이 나름대로 기준을 잡은 걸 기준으로 보면 10개 중 8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러냐면은 전형적으로 주택용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한 60평에서 90평 정도, 2010년도 정도 이후에는 거의 한 80평 정도로 이렇게 택지지구를 조성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가구는 15개가 나오기 어렵고 이 기준 자체가 15개 이상이다 보니까 10개 중 8개가 그런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보여주는 것들이 대부분 불법 건축물일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찾고 계신다, 이런 거죠. 그러면 그런 건물은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게 이분이 고민이에요, 사실은. 근데 불법 건축물도 너무 많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 불법 건축물로 봐야 되냐는 거를, 법적으로는 이게 다 불법이죠. 불법은 뭐 안 좋은 거고 나쁜 건데 약간 뭐 귀여운 불법이라고 할까? 그런 것도 있고,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이런 불법도 있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불법을 하면서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쉽게 이런 거가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그냥 약간 귀엽다고 볼 수 있는 게 방 쪼개기. 실제 건물을 지을 때부터 방을 쪼갤 거를 감안해서 지어진 건물들이 예전에 많아요. 방 쪼개기를 나중에 하려고 문만 하나 더 달면 투룸이 원룸 2개가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그런 구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방 쪼개기 한 원룸이 있고, 그리고 방을 늘려서 확장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옥탑에 방을 더 만들거나, 아니면 1층 필로티 주차장 부분에 방을 더 만들어낸다든지, 이렇게 만들어내는 또 불법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연에 있는 것처럼 상업용지, 상가라고 해놓고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해놓고 거기를 원룸 형태로 또 나누어서 세를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을 과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왕이면 안 사시는 게 좋죠. 안 사시는 게 좋은데, 그러면은 이런 건물들은 아예 거래가 안 되나요? 됩니다. 되는데, 일단은 제일 첫 번째 보셔야 될 게 불법 건축물인데 이게 실제 걸려서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걸려 있는데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지, 아니면 불법이지만 이건 걸리지 않아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지,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법 건축물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건축물 대장의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몇 세대, 몇 가구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에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11가구 이렇게 써 있을 거고,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11세대 이렇게 써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살려고 하는 물건에 11호라고 적혀 있는데 실제 가서 공인중개사가 브리핑한 자료에는 14호가 돼 있든지 15호가 돼 있든지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건 불법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건축물 대장 옆에 위반 건축물 이렇게 써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써 있는 거는 걸린 거예요. 건축물 대장 하단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걸려서 위반 건축물인지가 명기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물들은 대출 자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은행에서 정상적으로 대출을 안 일으켜 주는 거죠. 그런데 위반 건축물이긴 하지만 걸리지 않은 건물들은 또 대출이 됩니다. 되게 웃기죠?
그럼 위반이면 안 해줘야 되는데 또 대출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같은 데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 받다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건물요 지금 20년째 안 걸렸어요. 이 동네 20년째 불법 건축물 조사 안 해서 안 걸렸어요. 걱정하지 말고 사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또 뭐 법이 바뀌어서 강제 조사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근데 통념상 20년 동안 안 걸렸으면 앞으로도 뭐 안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이제 공인중개사가 오랫동안 하셨는데 거짓말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 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반 건축물인데 여러분이 살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이런 겁니다. 만약 내가 운이 진짜 없어서 불법 건축물이지만 걸리지 않은 물건을 샀어요. 공인중개사 말을 듣고 샀는데 사고 나서 한 4, 5년 지났더니 위반 건축물로 걸렸어요. 그러면 나는 운이 나빠서 여태까지 20년 동안 안 걸렸던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걸려서 원상복귀를 하라고 명령을 받는다면 여러분 원상복귀를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뭐 이행강제금을 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 거냐. 그럴 경우에 하나는 불법 건축물이 존치 않은 상태의 수익률표를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하나는 이걸 원상복귀했을 때의 수익률표를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둘 다 해봤더니 원상복귀를 하더라도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은 건물이다라고 판단이 들면 사셔도 좋습니다. 사셔도 좋아요. 좀 그런 거는. 그런데 위반 건축물인 거는 지금 이 괜찮은 건물인데 이걸 원상복귀 했을 때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져. 정상적인 건물에 비해서 떨어진다. 그러면 안 사시는 걸로 기준 삼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변에 위반 건축물이지 않은 건물 기준으로의 수익률표가 있다면, 동일 연식에 그게 있다면 그거랑 비교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불법 건축물을 사도 괜찮냐라고 여쭙는 거니까, 그러면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불법 건축물이라고 아예 찍혀 있는 건물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좀 빼시더라도 위반 건축물이지만 걸리지 않았던 물건들은 사는 거는 추천드린다.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그 조건을 만족시키면 된다. 이런 얘기죠. 위반 건축물로 돼 있는 건 대출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려면 실투도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배제하고 정상적인 건물을 사는 게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위반 건축물을 사더라도 걸리지 않았던 건물들은 크게 문제되지 않고, 만약에 원상복귀를 하더라도 기존 건축보다 수익률이 괜찮기 때문에 투자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보셔야 될 거는 지금 현재 위반 건축물 돼 있는 상황을 사실 때 잘 파악하셔서 이거를 내가 과연 원상복귀 하는데 얼마큼의 에너지와 돈이 들 건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엄청난 돈이 들 것 같은데, 뭐 1억도 넘게 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원상복귀 하겠는데, 이러면은 하셔도 된다는 거죠. 제가 갖고 있는 건물도 방 쪼개기 형태의 불법 건축물이어서 이미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원상복귀 하는 과정에서 실제 한 1,000만 원도 비용이 안 들었어요. 근데 뭐 이사 비용 주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비용이 늘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1,000만 원 미만으로 다 원상복귀를 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또 어떻게 하시냐면 위반 건축물이 걸려요. 그럼 걸리면 정상적으로 변경을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물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분들도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원상태로 이제 물법 상태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건축물 대장상으로는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걸로 나와서 다시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이 사연자분의 기준으로 보면 대지 60평 요건 맞아요. 그리고 방 15개 이상은 좀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그거보다 좀 낮더라도 12개, 13개 정도까지는 합법적인 건물일 거고요. 그 이상 되는 건물은 15개 이상이려면 거의 다세대급으로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13억 이하도 괜찮습니다. 이 정도 물건 괜찮고요. 2010년 이후 물건 아주 좋은 타겟입니다. 그래서 2010년에서 2013년, 12년까지 건물에 이 사연자분이 찾는 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불법이 없는 건물을 찾으시고, 없으시다면 아까 말씀드린 수익률표를 기준으로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좋은 물건 잘 고르셔서 내년에 건물 꼭 매수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안내 말씀드리면, 그동안 제가 한 4개월 넘게 강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하고도 있고 왜 안 해요? 라고 막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요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너무 이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이 강의를 안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강좌를 좀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딱 20명만 해서 강의할 수 있게끔 준비하려고 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주변에 좋은 강의니까 좀 홍보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뭐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많이 홍보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용주주 TV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